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지난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경험한 헤지펀드들, 이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엔화의 가치 하락을 해지하며 투자하다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이 뜨거운 맛을 본 ETF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우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과 우리 방향성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코인 원정 대장님, 도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뵙습니다. 팀 코스의 도비입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는 어떤 게 좀 비트코인의 호재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곳, 바로 팀 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 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까지 남김없이 짚어주고 계시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팀 코수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알트코인 질문이나 그런 거 다 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일일 시황, 이더리움 시황도 알려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의 금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지금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지금 수익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8월 7일이랑 8월 8일에는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가 좀 어느 정도의 한 31%에서 20%의 분량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8월 11일, 12일, 13일 두 번 이렇게 지금 수익률을 다 본 상태여가지고 비중이 다 비슷해요. 네. 마이너스가 나도 15% 비중, 10% 비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제외하고 지금 이게 20%랑 5%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친구가 마이너스가 났지만 이 새로운 두 친구 덕분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커버가 됐고, 거기에 지금 비중 10%, 이 두 친구가 27%랑 6% 수익을 내가지고 어쨌든 간에 손실을 받긴 했지만 수익을 봐가지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와, 여기 마이너스 되게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여기 바보들 아니야? 이럴 수 있긴 한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다음 넘겨보면 현재 지금 보시면 지금 누적 수익률이랑 지금 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면 현재 지금 8월 누적 수익률은 110%고 그 다음에 승률은 81.25%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10번 싸우면 8번 이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정도는 저도 8알은 이겨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이기면 어떻게 보면 좀 장땡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과정보다는 좀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티라노님은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결과론파여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저희가 많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패배율이 3번 있고 나머지는 다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수익이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 보시면 수익 인증입니다. 최근 또 부엉이님께서 새벽에 제가 매매를 진행해서 이렇게 수익률 닉네임 값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엉이 때문에 네. 부엉이 와서 오후에는 참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랩터님께서 진행을 하시면 늘 없어요. 네, 저만 밤에 이렇게 도비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또 새로운 수익률 8.6%낸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비 전문가님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숨기는 거 없이 우리가 이만큼 이겼고 이만큼 이제 실패했었지만 또 다시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역시도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 비행기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매매 전략부터 세밀한 정보들 이제 매번 받아가시면 좋겠죠.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짚어주는 업앤다운의 장아주입니다. 이제 투자자분들 시장의 속도감보다는 방향성에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힘이 좀 풀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단의 움직임으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대장주 비트코인 2.19% 빠진 8,246만 2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오전장에서는 좀 선방을 해주더니 다시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2.17% 마이너스권에 안착하면서 36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도 함께 살펴보시죠. 리플 현재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켰는데요. 오늘 810원에서 저항받고 밀린 모습, 현재는 1.12% 빠진 795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승률 상위 종목 5위까지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스시수압 현재 55%대 급등세 보이면서 1,316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크라토스가 현재 4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크라토스 정말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던 EVG인데요. 오늘 어제 이어서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VG 현재 11.54원 터치하면서 2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이파이낸스와 피르마체인이 15%, 11%대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피르마체인은 현재 50.6원 터치하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진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최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급등세 보였던 수위죠. 오늘은 조정을 맞고 있는 수위입니다. 현재 11%대 낙폭을 그려내면서 1,358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타임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힘이 풀린 모습이죠. 현재 빅타임이 121원까지 밀리면서 7.63% 마이너스권에 안착했습니다. 이 센트도 42.92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세이와 아캄이 각각 6%대 약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 아캄은 1,411원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 5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대체적으로 파란불을 켰던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이 스테이블코인의 테더는 오늘 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솔라나는 3.21% 마이너스권에 안착한 모습, 이 페페도 5.13%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중동에서 불어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시장이 어떤 분위기를 헤쳐갈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슈 플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경제 지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실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설문조사,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테더 공급량입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모레는 소매 판매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만큼 미국의 경제 지표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그려낼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설문조사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정기 설문조사에서 40%가 한 주 동안 사지도 팔지도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특히 시장의 흐름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3.2%의 투자자들이 이 중립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투심이 어떻게 변할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실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테더 공급량입니다. 이 테더와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일주일 만에 약 30억 달러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5일의 가격 폭락 이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 확대는 이 시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미국에서 다가오는 경제 지표 발표에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안전자산 심리가 유입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테더와 서클의 공급량이 매수 확대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 전략은 잘 해셔야겠죠?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희가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의 장아주였습니다. 네, 저희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이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대규모 인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8천만 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X에서 대담을 시작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 소폭 상승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었는데요. 대담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시장의 암호화폐 상승을 견인해줄 어떤 이슈들도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 청산으로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이 헤지 펀드들이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 역시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앞으로 향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은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약간 좀 애벌레처럼 좀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게 없죠. 너무. 그렇습니다. 네. 아직 확실한 그런 호재나 악재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금리나 미 대선 네.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아마 비트코인이 그냥 지금 9월과 차트대로 11월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보다는 그냥 네. 차트가 보여지는 대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엔화 쪽에다가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네. 이것도 좀 처음에는 이제 네. 안 좋게 봤는데 네. 지금은 또 나쁘지 엔캐리 않다고 보는데 트레이드를요? 네, 그렇습니다. 좀 좋게 보시나요? 그 엔화 쪽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굉장한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거 어쨌든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진 관련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바보가 네. 그 날아가는 나라에서 이제 어느 게 유의하십시오. 과감하게 투자를 네. 하겠습니까? 네. 네, 일본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절대로.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지진이 한번 크게 나면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무너지는데 그렇죠. 이제 그쪽에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해서 네. 투자를 한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일 이제 지진이 터져가지고 네. 이제 경제가 확 내려가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돈을 잃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화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이런
일본에서 나오는 일찍이 이렇게 경험한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이제 일본 네.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자금이 이렇게 몰려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쪽에도 네. 이제 금리 인하가 아직 남아 있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확률이 거의 한 80% 90%여가지고 어떻게 그쵸. 보면 지금 막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도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 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돈을 점점 빌릴 것이고 물론 이제 당장 9월 달에 뭐 금리 인하를 한 0.5% 인하를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큰 돈이 들어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금리가 5.5%인 걸로 아는데 5%에서 네. 뭐 여기서 0.5% 마이너스 해봤자 한 4%대인데 네. 4%에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아니면 0%에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0%에서 빌리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몰리는 시기는 네. 이제 뭐 9월 달, 10월 달 그때도 몰리겠지만 계속 인하를 할 때 뭐 1월 막 2월 그럴 때 아마 저는 좀 크게 몰리지 않을까.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신다는 돈을 말씀이신 거죠? 조금 이제 좀 싸게 왜냐면 이제 구매를 네. 하려면 어쨌든 금리가 낮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9월 달, 10월 달도 오를 수 네. 있겠지만 이제 더 크게 볼 때는 아마 겨울,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연말 그때쯤에 아마 좀 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이제 발표가 나잖아요. CPI 네. 발표가 날 때 네. 이게 뭐 베이비 스텝인지 뭐 빅 스텝인지 여기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지표에 좀 집중할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의견 주시는 걸까요? 네, 현재는 멀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어쨌든 간에 반감기에서 나왔던 패턴 중 하나가 어쨌든 간에 20년도에도 네. 딱 이 시기 8월, 9월은 굉장히 지루했어요. 네, 네. 그냥 완전 이거 오르는 거냐 마는 거냐 네.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계속 거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볼겠지만 그 네. 큰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큰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8, 9월, 뭐 10월까지도 네. 아마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슬슬 날씨 추워질 때 그때 좀 네. 아마 좀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쌀쌀할 때 기대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비트코인 일봉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에 제가 일봉을 띄워놨고요. 지금 일단 비트코인 일봉을 먼저 보자면 현재 지금 뭐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좋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 먼저 일단 안 좋게 보이는 거라면 현재 다시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단기 추세 이 파란색 21일평도 네. 돌파하지 못해버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지금 검은색 장기평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이탈하기 직전이어가지고 네. 만약에 이 검은색 그 장기평을 이탈한 상태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 최대 봤을 때 다시 한 49K까지는 저희가 하락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게 있다면 현재는 지금 저점은 내려갔지만 일봉상에서 이 보도지표 스토캐스틱을 확인해 봤을 때 일봉 장기가 저점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뜻은 지금 일봉 장기가 아직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안 나온 상황인데 네. 이제 요 놈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상승을 한 파동 해준다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21일평을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그림을 지금 기대하고 있냐면 지금 자리가 만약에 횡보하고 잘 지켜진다면 지금 보이는 이 21일평 있죠. 이 21일평이 바닥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저는 현재 이 21일평의 쌍바닥을 한번 만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평선의 쌍바닥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간에 이 일봉 장기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21일평의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슬슬 이제 좀 진입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물론 지금은 뭐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느 정도의 소액을 좀 담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굳이 막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자리 중 하나고 차라리 이제 21일평을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각도일 때 그럴 때 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 이제 보라색 121일평 그 다음에 빨간색 61일평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평들이 웅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평들이 웅축한다는 거는 이제 한번 폭발을 네 폭발이든 뭐 폭발이 위든 아래든
네. 한번 보여준다는 뜻이고, 뭐 저는 당장 봤을 때는 지금 이 보도지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폭발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당장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확실한 자리는 지금 모든 이평을 다 돌파할 시기,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64,316이거든요. 요 부분에서도 저희가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표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네,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일본 관점으로 봤을 때, 봤을 때는 네. 현재 지금 보시면 횡보 밴드 구간에 1, 있는 건가요? 지금 노란색 구간에 있는데, 네, 맞습니다. 노란색이 있다는 건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엄청 강하지 않다. 저희 지표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매수의 힘이 약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보라색 밴드 1, 그다음 검은색 기준선, 그다음 60일 이평, 20일 이평, 그다음 밴드 1 저항.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뭐 매매를 할 때 네. 그 매수 관점에서는 전혀 매수 관점에는 옳지 않은 자리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 관점에서는 이 지표 기준 하에는 아직은 매수하기에는 옳지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네. 물론 이제 이건 지표 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가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표상에서는 안전하게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조금 매수하기는 이르고, 네. 지표상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21일 평 돌파하거나 그럴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 밴드 1,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밴드 1을 네. 여기랑 여기가 확실하게 돌파 지지가 안 나오고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밴드 1의 돌파는 지금 강한 굉장한, 저항을 받아주는 건가요? 네, 강한 저항을 받는 뜻이고 그만큼 여기를 돌파를 깔끔하게 했을 경우에는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약간 토끼 네. 심장이다 아.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 1 저항 한 69.1에서 한 70K거든요. 네. 여기 넘겨주고 지지 받을 때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 근데 나는 진짜 토끼 심장이 아니라 거의 약간 가오리 네. 심장이다, 그러니까 개복치 같은 느낌이다. 네. 그냥 툭 건드려도 죽는다 하시는 네. 경우에는 뭐 최고점 좀 라인인 스트릭트하게 잡아야겠네요. 네, 그럴 뭐 경우에. 74K 넘겼을 때 네. 이때 돌파하고 잡아도 만약에 여기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대상상이 확실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0원에서 네. 한 뭐 350원에서 뭐 400원 돼 있겠지만 상승하기로 왔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가오리 심장이다 하시는 개복 심장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정고점을 넘겼을 경우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강력한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날짜로 이제 CPI 발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가격선에서 매매 타점을 좀 잡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이 가격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비트코인 1시간봉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1시간봉을 끼워놨고요. 지금 1시간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타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티라노님이랑 레스님이랑 좀 발견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1시간봉이든 4시간봉이든 이렇게 스톡캐스틱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갈 때, 이럴 때는 절대로 매수 관점에는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데크 하락 중, 중기 네. 데크 하락 중, 장기 데크 하락 중. 네, 사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 할 수가 없는 자리 중 하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자리가 나오겠다 싶은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하나 보이는 지지가 있는데, 지금 요 부분 지지거든요. 1시간봉 기준하의 밴드 1 지지와 동시에 57.8, 이제 57,800불 정도의 수평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시간봉에서도 장기평의 지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자리 한 58.4부터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한 이제 57.8 요 사이에서 좀 단기적으로 조금 매집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손절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좀 확실하게 봤을 때는 이 밴드 1 부분, 제가 말했던 요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때 한 5분봉이나 15분봉에서 지금 약간 보시면 네, 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상승 반전한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진입이 가능해서 이제 그 다음 저항 라인인 뭐 애매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1시간 봉에 한 22평 한 58.9나 아니면 1시간 봉에 이제 282평 58.4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가격선을 가장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 우리 함께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봤는데요. 알트코인 시장 역시도 어찌 흘러가게 될지를 예측해 보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좀 함께 보면 좋겠죠. 전문가님께서 보실 때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게 좀 보이고 계신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일봉이고 지금 도미넌스 일봉을 확인해 봤을 때 일단 도미넌스가 이제 완벽한 정배열이기 때문에 네.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충분하고 제가 늘 말했던 이 57부근 여기를 만약에 확실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도미넌스가 아마 크게 오를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자금이 비트코인에 다 몰리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들은 이제 좀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아주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네.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스토키스 확인해 봤을 때 단기가 데크 후 하락, 중기도 데크 후 하락, 네. 장기는 현재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페일러가 나오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스토캐스틱들이 굉장히 고점 라인에서 하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심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본 기준 하에 이 21이평 라인 있죠. 요 네. 부분을 지금 이탈시키는지 이탈 안 시키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탈을 시킬 경우에는 네. 지금 이 시저가가 밑에까지 쭉 열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저가가 56.62인데 네. 여기를 이제 이탈시킨다 하면 이제 그 다음까지 한 55.72 여기 세 부근 지지까지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다는 건 한 1%가량 빠진다는 소리인데 이 1%가량 하락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이 도미넌스가 한 0.5% 쭉 하락을 빠진 했습니다. 건가요? 네, 하락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제 뭐 일요일 오늘 화요일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네네. 지금 보시면 일요일이요? 어제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날짜기는 사라져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0.5%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 어제 기준 하에도 이제 급등을 한 코인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 50% 한 애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상태에서 20저가 이평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제 네. 약간 좀 잭팟으로 이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첫 번째 이 57부근 이 수평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하느냐, 두 번째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본 기준 하에 이 21이평 라인을 이탈을 시키느냐 마느냐 그거를 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함께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면서 알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상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 우리 발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게 될지 바로 함께 보시죠. 네, 원정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스레스홀드, 센티넬 프로토콜, 리플, 비트코인, 골드, 솔라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네, 1.12% 하락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79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최근 이제 리플 레저에서 리플 USD, 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됐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까지도 좀 제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계속해서 호재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의 채택과 사용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오픈 에덴을 통해서 XRP 레저에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 역시도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 공간에서 전통적인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이제 기관의 접근을 또 확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리플의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리플 코인의 일봉을 띄워놨고요. 지금 이 리플 코인은 좀 굉장한 좀 또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지금 긍정적인 게 있다면 아무래도 장기평 위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 두 번째, 현재 지금 스토캐스틱이 일봉 장기가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한번 상방을 지금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게다가 지금 이평선까지 응축하는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리플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 금액대가 평균적으로 뭐 더 850원부터, 네, 그렇습니다. 850원부터 한 700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네. 다들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래도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리플 코인은 이렇게 지금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한 제가 네. 한번 작도를 지금 한번 그어볼게요. 네. 보시면 선을 그어볼 건데 여기랑 저점을 이어주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추세선 이 하단부가 현재 기준 하에는 한 649원인데 지금 이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는 한 네. 저점을 올린다는 사실은 여전하고, 그렇다는 거는 스토캐스틱의 장기도 지금 네.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한번 상승하는 파동을 지금 보여준다는 오. 거니까 아무래도 이 리플 코인은 네. 당장의 그래도 하락보다는, 긍정적인. 네, 네. 하락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리플 코인은 현재 금액에도 어느 정도의 매집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제가 늘 말했지만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한 900원 정도부터 이 1100원대에 이제 엄청나게 강한 이제 매도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일로 오더라도 하락하고 오더라도 하락하고, 너무 그렇기 두꺼운 때문에 매물대여서 그런가 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하락을 했고 네. 하락을 했고 하락을 했고 하락을 했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는 거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 좀 보고 있는 게, 네. 떨어지면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건 기회예요. 자기는 이제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여기서 뭐 10% 매수했습니다. 네. 올라가 버렸어요. 네. 아, 놓쳤네. 내려갔어요. 오, 땡큐 하고 사야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로 단기적으로 지금 큰 수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면서. 네, 무조건 길게 봐야 됩니다. 네. 늘 말했지만 제가 이거는 저번에 말했지만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네. 거의 한 몇 년간 지금 상가 수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상가 수렴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이 리플 코인이 뭐 그럴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한번 네. 정보점 4,000원까지 한번 날아가는 그런 순간을 좀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해서 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먼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현재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현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의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아니면 뭐 1,100원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탑승을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큰 기대 맞기보다는 좀 네. 장기적으로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인내심과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플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장기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셔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리플 코인 먼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발굴 떠나볼 종목 바로 솔라나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솔라나 2.92% 하락하고 있네요. 202,500원의 가격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제 분석 플랫폼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솔라나의 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반면에 이더리움, 베이스, 또 수이, 블록체인의 거래량은 같은 기간 동안에 증가를 했거든요. 솔라나는 이제 덱스가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덱스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원래 이렇게 뭐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들은 들쑥날쑥 하는 건지, 또 이게 솔라나의 차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차트와 함께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바로 솔라나 일봉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솔라나 코인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네.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과 좀 새로운 좀 경쟁자이기 네. 때문에 자꾸 이제 거래량에 대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굉장히 차트가 흡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비트코인 일봉이랑 잠깐 비교해서 보자면 이게 네. 지금 솔라나 일봉이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인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 따라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해서 어... 어떤 것이 돌아와서 지금 이 세트 친구를 메뉴라고 보면 되나요? 세트 메뉴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친구도 아직은 이 장기 입형, 이제 일봉상의 장기 입형을 아직은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은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16만 원대에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만 원대의 지지를 이제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코인도 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한 큰 호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 물론 16만 원을 이탈해버리는 순간 이제 올라가기는커녕 이제 새로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네.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코인 같은 경우는 16만 원을 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네. 그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현재는 이제 이 친구가 네. 상승을 할 것 같냐? 네. 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네.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이제 일봉상의 장기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네. 오늘 당장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리면 이 골든 크로스가 다시 취소가 되면서 하락을 하겠지만, 현재 자리를 만약에 지켜줄 경우 아니면 조금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일봉 장기가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일본 기준 하에는 그 상승하는 파동 하나들을 충분히 저는 보여줄 거라 보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올라갈 거다 네. 기다려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표상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초록색이랑 약간 노란 구간, 이 중간 라인에 있어서 뭐 애매하네요. 예. 네,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재는 지금 이 장기 입형이랑 이 밴드 1 부분을 아직은 지켜주고 있어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반등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코인, 솔라나 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일봉상에서 지금 60일 이평이랑 뭐 기준선 20일 이평, 그다음 밴드 1 저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런 저항들을 받고 하락을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코인 중 하나여가지고 당장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저희가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좀 장기적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우리 발굴 떠날 스레스 홀드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스레스 홀드 6.5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2.1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스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X의 게시글 때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TBTC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트윗이었습니다. 이제 TBTC는 비트코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T 네트워크도 함께 이렇게 태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레스 홀드에서 TBTC라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브릿지 시켜서 만든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TBTC 비트코인 만드는 데는 비용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상환할 때 또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스레스 홀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고 이걸 지금 담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 스레스 홀드 차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럼 스레스 홀드의 일봉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스레스 홀드의 일봉이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코인은 이제 스레스 홀드가 아니라 쓰레기 홀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슬프죠, 일단. 네, 섭섭해요. 네. 크게 봤을 때 보면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여기 네. 부분, 최근에도 이런 부분, 여기서 굉장한 이제 좀 매수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여기 보시면 거래량 크게 나왔죠. 네. 여기도
거래량 나왔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거래량이 나와줬고 네. 요 부분에도 최근에 거래량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이 바닥을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 누군가가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시 조금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평선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어디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보면 큰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장기 이평 라인들 이제 네. 일봉상의 122평 라인이랑 그 다음에 281평 이 두 친구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크게 하락을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아직 일봉상에서 저희가 21평도 지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장 지금 뭐 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또 새로운 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스토캐스틱도 네. 제가 드디어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일봉상의 장기 스토캐스틱 있죠. 절대 쓰레기 홀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문가님께서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네. 쓰레기 같긴 합니다. 굉장히 봤을 때는 네. 네, 어쨌든 간에 이평선이 저는 웬만하면 정별이 나와야 빨리 조금 좋은 그림이 나올 텐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조금 저렇게 된 거죠? 이 코인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운 코인이어서 네.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해버리면 네. 이제 이 친구들은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아버리면 네네. 이제 비트코인이 막 3% 하락을 할 때 얘네들은 막 20%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도 막 옛날에 한 4월 달에 네. 한 100원 갔지만 쭉 크게 하락을 내려왔네요. 하면서 막 21원까지 하락해주는 한 마이너스 80% 네. 한번 보여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인이 당장 매수를 뭐 하는 거는 좀 무서울 수가 있고 네. 확실한 자리는 이제 일봉상의 장기 이평 한 43원 부근 있죠. 네. 지금 여기를 지지해 줄 경우에는 지금 이쪽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매수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한 43원 여기가 좀 새로운 신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만약에 43원에서 이제 만약에 매집을 했다 하신다면 이제 그 다음 뭐 고점 라인들을 먼저 보자면 네. 첫 번째가 한 60원 정도거든요. 오. 60원이고 그 다음에는 전 고점 라인인 네. 한 1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가총액이 낮아버리면 물론 하락을 할 때 굉장히 크지만 또 반대로 상승도 네, 상승할 폭발적으로 할 때는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꼭대기까지 가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 코인도 상장한 지 보시면 뭐 오래된 코인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무리 위로 위가 상승을 열려 해도 있다. 네, 위가 열려 있다는 뜻이고 네. 상승을 해도 이제 위에서 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리플처럼 네, 그런 네.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 이 코인도 리플은 뭐 10층에 사람 있어요, 9층에 사람 있어요, 아직 이러고 있잖아요. 4,000원에도 물린 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비트코인이 이제 대상승이 왔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제가 그러니까 좀 반장난 네. 한 말이지만 진짜 1,000원도 가지 않을까. 물론 오. 이거는 그냥 흘려드리세요. 네. 한 귀로 네. 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상승이 왔을 때 보통 네. 잘 오르면 100배도 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친구가 그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상승을 저는 보여줄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가벼운 코인이다 보니까 좀 더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골드 살펴볼 건데요. 가격 먼저 보고 가시죠. 네, 비트코인 골드 2.86% 하락하고 있습니다. 326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되어져서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블록 번호 491407에서 비트코인 골드 채굴자는 새로운 작업 증명으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서 원래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고 또 블록체인의 새로운 지점이 원래의 체인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원리로 운영이 되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골드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좀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비트코인 골드의 일봉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이제 골드의 일봉 이제 지표 관점 보게 된다면 현재는 일봉상에서 이제 노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행보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일봉상에서 21일평도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지금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저점 라인 있죠. 저점이 지금 금액적으로 한 25,000원인데 이 25,000원까지 손절 라인 걸어 두시고 그 다음에 21일평을 이제 말아 올려주면서 안착할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저항 가장 강한 곳인 장기이평이랑 밴드 1 금액적으로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가격선을 살펴보시면 좋을지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차트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오늘의 발굴 코인 바로 어떤 것인지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센티넬 프로토콜이네요. 네, 센티넬 프로토콜. 이제 센티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인이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호재거리도 있었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의 호재는 이 삼성 블록체인 월렛과 함께 자체 보안 서비스 체인키퍼를 통합하는 그런 호재거리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센티넬 프로토콜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센티넬 프로토콜을 이용보겠습니다. 네. 지금 센티넬 코인에 지금 주봉을 띄워놨고요. 제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인 특징이 있다면 이제 좀 매집을 좀 하다가 네. 크게 한번 펌핑을 좀 보여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매집을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차트를 봤는데 네. 차트가 지금 크게 나쁘진 않아서 제가 아무래도 골랐기도 했고 네. 첫 번째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강력하게 지금 지켜준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네. 여기랑 여기 지금 보시면 3번이나 하락을 시켰는데도 이제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수평 매물대 기지긴 한데 네. 보시면 여기도 이쪽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51원 정도, 네. 51원의 지금 금액은 이 친구의 굉장히 강한 방어 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누군가가 매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스토캐스트 장기가 현재 지금 저점입니다. 저점에서 만약에 이제 골크가 나오고 네. 상방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봉 단위로 이제 한 파동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인 최소한 207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460원부터 한 570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제 언제 지금 폭발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코인을 만약에 매수할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다가 알람장을 좀 네. 띄워주신 다음에 뭐 지금 금액이 70원이니까 네. 지금 저항 라인이 주봉에서 한 99원에서 한 80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차적으로 이런 데다가 알람 걸어두신 다음에 이제 빠르게 뭐 입출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말한 이 210원이랑 460원 이런 거에서도 이제 알람 걸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가 상승은 크게 나오지만 네. 하락도 이제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 보시면 여기 윗꼬리를 달아주고 빠르게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늦게 조금 게으른 배짱이처럼 네. 빠지다가는 이제 입절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네.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제 우리 발굴 코인까지도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오늘 역시도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도비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원정 대장님, 도비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대!